여러분 안녕하세요. 웨이퍼스 잉글리시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그 문법사항은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문장을 좀 길게 만드는 주요 장 본인이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많이 들어간 문장은 해석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문장 때문에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은 그 영어를 해석하는 거를 금방금방 포기하고 지겨워하고 영어책을 좀 덮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렇다면 이 관계대명사를 제대로 정복만 한다면 아무리 긴 문장도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따라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대명사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긴 문장이 나와도 짜증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접하시고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은 그 베어커리님께서 그 요청하셔서 올리는 동영상입니다. 원래 제가 요청하지 않아도 좀 동영상 올려야 되는데 제가 좀 그동안 게을렀었는데 베어커리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관계대명사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긴급하게 지금 제작을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베어커리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혹시 필요한 영상이 있으면 그 댓글로 좀 그 영상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그럼 왜냐하면 제가 좀 그렇게 자율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타율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문법사항을, 영어에서 문법을 공부할 때 문법사항이 나오면 무조건 그 문법의 정의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문법의 정의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문법사항에 담겨있는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이름에서 나와 있지만 관계와 대명사,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슨 말이냐? 관계는 접속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럼 대명사는 무슨 말이냐? 당연히 대명사라는 의미겠죠. 그쵸? 자, 그럼 접속사가 문장에서 하는 일이 뭐죠?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쵸?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대명사가 하는 일은 뭐죠? 명사를 대신하죠. 명사를 대신하는 거 말고 대명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명사는 명사랑 똑같기 때문에 명사처럼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냐? 바로 문장에서 접속사, 즉 문장을 연결해 주면서 동시에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사실상 문장에서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은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 앞에 있는 그 선행사를 수식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용사절의 역할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형용사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용사절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즉 문장을 연결시켜주면서 동시에 주어, 목적어, 보의 역할을 하는구나, 명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관계대명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법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건 뭐냐면, 화면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주격 관계대명사 있죠?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그쵸? 근데 복격 관계대명사는 없어요. 그쵸? 사실상 복격 관계대명사도 존재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격, 목적격, 그리고 복격 말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이제 기억에 남겨둬야 될 건 두 가지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하는구나. 즉 문장을 연결해주면서 동시에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구나. 보어가 귀찮다 그러면 문장을 연결해주면서 동시에 주어와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알아볼 건 뭐냐면 바로 관계대명사 형태입니다. 관계대명사 형태야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선행사가 사람이고 사물일 때 나뉘어지죠. 사람이고 사물인데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일 때는 who, 사물일 땐 which. 그리고 뭐 목적격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일 땐 whom,
사물일 땐 위치. 근데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는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사람일 땐 whom이긴 하지만 who도 목적격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구어체에서만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문어체, 즉 글로 쓸 때 whom은 거의 whom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who와 whom 막 바꿔 쓸 수 있어 라고 하지 마시고 영작을 할 때 whom이 들어갈 자리에는 whom을 써주세요. 보통 구어체에서만 보통 who를 쓴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소유격이 있죠. 소유격일 때 사람일 때 who인데 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whose를 사람일 때 사용하는 whose를 빌려 쓰든가 아니면 of 위치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whose와 of 위치를 치환해서 쓸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쵸? 그래서 of가 사물인데 소유격이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whose를 써도 되고 of 위치를 써도 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whose를 쓰는 경우에는 whose만 써야 되고 of 위치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of 위치만 써야 됩니다. 어느 경우에 그렇게 쓰느냐? 요즘 요게 탭스나 특히 토익에서 굉장히 트렌디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것까지 설명할 또 관사도 설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고 관사가 있는 데에서는 whose는 쓰지 못한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선생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고 한다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대명사절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문법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으면 예시로 하나씩 설명을 듣지 않으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관계대명사절 만들기가 뜨네요. 일단 관계대명사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접속사예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두 개의 문장에 동일한 사람, 동일한 물건, 어쨌든 동일한 단어가 나오면 그 동일한 단어를 매개체로 해서 한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그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주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동일한 단어, 즉 동일한 해당하는 단어가 될 수 있고 뭐 대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지칭어가 나올 수 있죠. 그거를 생략을 해줍니다. 그럼 뭐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생략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동일한 단어가 주어였다.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주면 돼요. 문장 맨 앞에. 아니면 목적어였다.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문장 맨 앞에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게 관계대명사 절이 되거든요. 자, 그럼 그렇게 완성된 관계대명사절을 어디다 넣어주냐? 바로 선행사 뒤에다가 삽입만 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하나하나씩 좀 예문을 들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죠. 관계대명사절 만들기 첫 번째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동일 단어를 생략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장은 John is my best friend. 존은 내 베프야. 이런 문장이 있죠? 두 번째 문장은 He has my girlfriend. 근데 걔가 내 여친을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문장이 있네요. 동일한 단어는 여기서 뭡니까? 바로 존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he죠. 근데 여러분들이 동일한 단어를 생략하기 전에 좀 명심해둬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관계대명사 절을 만들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문장을 관계대명사 절로 만들 거거든요. 관계대명사 절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 문장만 건드려야지 1번 John is my best friend를 관계대명사 절로 만들지 않을 거라면 얘는 건드리면 안 돼요. 2번만 건드리세요. 자,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동일한 단어를 생략해 볼게요. 그럼 1번은 건들지 말고 우리가 2번만 가지고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1번 John is my best friend. 존은 나의 베프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동일한 단어는 2번에 있는 문장과 동일한 단어는 존은 바로 he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동일한 단어를 생략해 줘야 돼. 그럼 1번은 건드리지 말고 2번 문장만 건드리세요. he를 쥐어주세요. he를 딱 쥐어준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죠? 제가 문장 앞에 관계대명사를 위치하라고 그랬어요. 자, he가 지워졌죠. 사람이죠. 그리고 he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고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신 그 자리에 뭘 쓴다? who를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관계대명사 절이 된 거예요. Who hates my girlfriend? 그럼 얘를 어디다 넣어줘야 되겠어요? 자, 그럼 어디다 위치시킨다? 선행사 관계사절을 삽입시킨다. 어디에? 선행사 뒤에. 그렇죠? 선행사 뒤에다가, 즉 존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John, who has my girlfriend, is my best friend.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관계대명사절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그랬죠. 관계대명사절이 문장을 연결해주고 주어 역할을 하지만 관계대명사절 이 자체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일 뿐이에요. 얘는 명사만 수식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내 여친을 미워하는 이렇게 동사를 항상 형사처럼 해석을 해주세요. 내 여친을 미워하는 존은 나의 베프야. 자, 여러분 어떻게 예문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관계대명사절 영작하는 거 이해가 잘 가십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두 번째 우리 문장을 좀 예시로 한 번 더 들어서 이해도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을 보니까 1번 문장이 I bought a toy yesterday. 나 어저께 장난감 하나 샀어. 이렇게 나오네요. 두 번째 the toy is broken. 근데 그 장난감이 망가져 버렸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동일한 단어를 생략해줘라.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 bought a toy yesterday. 두 번째 문장은 the toy is broken. toy가 동일한 문장이네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관계대명사절로 고칠 것만 건드려야지 관계대명사로 고치지 않을 건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1번 문장만 건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the toy가 동일한 단어니까 1번 문장에서 a toy를 지워주시면 돼요. 근데 a toy가 사물이면서 목적어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문장의 맨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which I bought yesterday. 요게 지금 관계사 절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문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선행사인 the toy 다음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the toy which I bought yesterday is broke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관계대명사절인 which부터 yesterday까지는 문장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냥 앞에 있는 선행사 toy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밖에 못합니다. 내가 어제 산 그 장난감이 is broken. 고장나 버렸어.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문 한번 더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예문 보니까 I have a friend, her mother is my English teacher. 이렇게 나왔네요. 요번에는 저는 2번 문장을 관계대명사절로 고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 동일한 단어를 먼저 찾아서 생략을 해봅시다. 뭐가 보여요? 여기 1번 문장에 있는 a friend랑 2번 문장에 있는 her mother 중에서 her가 동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mother는 지워주면 안 돼요. 그럼 her만 지워줍시다. 근데 얘는 사람인데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그냥 소유격이에요. 그럼 whose라고 고쳐줘야죠. 그쵸? 그러면 역시 선행사 뒤인 a friend 뒤에 문제 넣어주면 돼요. 그럼 I have a friend whose mother is my English teacher. 이렇게 되죠. 역시 해석은 간단합니다. 앞에 있는 friend를 수식해주는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나는 엄마가 나의 영어 선생님인 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그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데 그냥 문장 연결만 해주면 접속사랑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얘가 하는 일은 동시에 주어 역할도 하고 목적어 역할도 하고 소유격 역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문법상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문법사항이 있다면 그 관계대명사의 격, 즉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 요거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좀 빨리빨리 파악하는 법을 잠깐 좀 설명하고 관계대명사에 대한 총론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